타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이키! 아요! 2022 상반기 최고의 화제작 더 배트맨이 3월 1일에 개봉합니다. 저희는 지금 일주일 전 시점에 촬영을 하고 있어요.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네. 80년이 넘는 배트맨의 역사와 지난 7편의 극장 기본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그래서 더 배트맨 어떠셨어요? 네, 지금부터 뭐 OX를 비롯해서 또 다양한 질문 준비하신 것 같은데요. 오늘 질문들은 다 사실은 우리 제작진들이 뽑아온 거잖아요. 아, 그럼요. 고심했습니다. 네, 감사했어요. 그래서 배트맨을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이제 가이드 리뷰이고요. 영화의 세계로 깊숙하게 들어가기보다는 여러분이 보실 영화가 어떤 영화고 어떤 점에 주의해서 보시면 좋겠다 이런 정도로 안내드리는 역할에 충실하려고 하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안 보신 분들이 뽑아온 질문이니까 아마도 여러분들도 가장 보시기 전에 궁금한 그런 질문이 아닐까 싶고요. 그렇게 빨리빨리 간명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고편 1, 2, 3를 본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인 가문의 비밀 영상도 풀렸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네. 네, 사전에 좀 더 먼저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요즘 네. 사실 이제 큰 블록버스터 영화들에 이제 엠바고가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3월 1일 0시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서 저희가 최대한 빨리 여러분께 또 전해드리려고 이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자, 드디어 저희가 준비한 5개의 OX 질문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이 영화 과연 액션 비중이 큰가요? X. 한간에 그런 얘기가 있는데 혹시 조커가 등장하나요? 네. 자, 이 영화는 역시 아무래도 깊고 어두운 영화죠. 그렇다면 이 영화 추천하실 만한 영화입니까? 마지막으로 다크나이트를 뛰어넘는 영화입니까? 네, 자, 이상입니다. 네. 자세히 설명되지 않는 게 또 OX 질문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네,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5번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다크나이트를 능가한다 그러면 역대 모든 슈퍼히어로 영화 중에 최고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5점. 네, 다크나이트는 역사상 제 생각에는 슈퍼히어로 영화를 통틀어서 최고 영화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넘어선다고 말하기는 어렵겠죠. 일단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부터 갈게요. 네. 이 영화의 제목이 배트맨에서 정관사 더를 붙여서 더 배트맨이에요. 혹시 제목 이렇게 지은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단 이전의 영화들이 다 배트맨이라는 이름으로 거기를 이제 변주해서 나오는 그런 방식에서 이게 8번째 또 배트맨 솔로 무비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정관사를 붙이면 훨씬 더 정색하면서 캐릭터에 집중이 되는 그런 느낌이 있겠죠. 얼마 전에 예를 들어서 수어사이드 스쿼드가 있었는데 첫 번째 나왔던 수어사이드 스쿼드는 사실은 망작에 가까웠죠. 그랬는데 작년에 나왔던 수어사이드 스쿼드는 꽤 좋았어요. 네, 속편이 오히려. 네, 근데 그 두 번째 나왔던 수어사이드 스쿼드에 더를 붙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좀 앞에 영화는 수어사이드 스쿼드, 영어로도 그래요. 그 다음에 작년에 나온 건 더 수어사이드 스쿼드로 붙였는데 이런 식으로 더를 붙였을 때 약간 뭐라고 그럴까요? 새로 이렇게 딱 리뉴얼하는 느낌들이 있고요. 기분이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더 배트맨이라는 영화는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은 캐릭터예요. 근데 이제 잘 생각해 보면 배트맨 시리즈는 항상 빌런이 배트맨보다도 더 먼저 떠올랐던 영화들이거든요. 네. 그런 걸 생각하면 더 배트맨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최초로 빌런보다 배트맨이 훨씬 더 돋보이는 배트맨에 집중한 영화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동안에 7편의 배트맨 영화를 보면 사실은 배트맨이 가장 비중이 높았던 게 제가 생각하면 배트맨 비긴스거든요. 나머지 영화들은 이제 빌런들이 굉장히 화려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묻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트맨 비긴스는 상대적으로 캐릭터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벌어지는 사건들이 굉장히 중요한 영화였고요. 반면에 이 더 배트맨은 사건보다 이 배트맨 캐릭터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영화라서 역사상 나왔던 배트맨 영화 중에 배트맨 스스로가 가장 중요한 영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초창기 배트맨을 다룬 두 영화를 또 비교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 주신 배트맨 로버트 패틴슨이 연기했어요. 네. 과연 훌륭했나요? 네, 로버트 패틴슨에 관해서는 합격점을 주고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배우들이 일단 캐스팅부터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로버트 패틴슨이 약간 파리한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약간 심각한 느낌 같은 게 있고 뭔가 신비한 느낌도 있고 이 사람이 스타가 된 것 자체가 뱀파이어 역이잖아요, 트와일라이트. 근데 뱀파이어하고 또 박쥐하고 너무 잘 어울리잖아요. 우물하죠. 또 로버트 패틴슨이 저는 굉장히 연기력이 좋은 배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훌륭히 잘 소화했다는 생각이 들고 감독이 그런 말을 하기도 했고 실제로 영화를 보면 느껴지는 게 로버트 패틴슨 이 영화 속에서 배트맨을 보고 있으면 약간 그러니까 너바나의 커트 코베인이 떠올라요. 이 영화 예고편에 그 Something in the Way라는 노래가 계속 깔리잖아요. 그게 이제 너바나의 당연히 커트 코베인의 노래인데 그걸 깐 이유가 있을 거고요. 실제로 이제 커트 코베인이 갖고 있는 어떤 양면적인 측면이 있고 또 굉장히 깊은 우울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게
로버트 패틴슨에 배어 있기도 합니다. 실제로 약간 두 사람의 얼굴도 비슷한 거. 네, 느낌이 딱 오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브루스 웨인, 배트맨 비긴즈 놀란 감독이죠. 이때의 그 배트맨과 지금의 브루스 웨인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네, 이 영화의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영리한 설정은 배트맨의 어느 시기를 다루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베리니 시절이죠. 네? 베리니. 배트맨 플러스 어린이. 예. 배트맨 비긴스라고 얘기한다면 배트맨 비긴스에서의 배트맨은 주로 배트맨이 슈퍼히어로 되기 이전에 어떻게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되었는가. 이게 이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영화 속에서의 배트맨은 언젠가 하면 배트맨을 약간 직장 생활을 묘사를 한다면 입사한 지 2년 차. 사원에서 대리 넘어갈 때쯤인가요? 그런가요? 그럼 좀 승진이 좀 빠른 경우죠. 아, 예. 네. 근데 이 영화 속에서 배트맨은 배트맨으로 활동한 지가 한 2년 정도 됐을 때예요. 그럴 정도로 설정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절묘한 설정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그 시기를 집중적으로 다룬 배트맨 영화가 이전에 없었어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신선하죠. 두 번째는 배트맨의 문제는 항상 뭐 정체성의 문제, 내면의 문제, 이 사람의 고민 이런 게 중요한데 우리가 입사 시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입사한 이후에 직장 생활하면서 가장 회의가 많고 또 그다음 직장에서 가장 많이 나가게 되는 시기가 제 생각에 한 1년 차, 2년 차 이때 아닌가요? 맞아요. 적응 좀 그쵸? 됐고 그쵸? 매너리즘 빠져가지고. 네, 이게 과연 내가 평생 해야 될 직장인가부터 시작해서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나 이런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배트맨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 속에서 그 시기를 딱 잡아서 그 시기에 배트맨이 자기가 믿어왔던 것이 막 흔들리기도 하고 막상 배트맨이 돼서 전골쇄신 너무나 애를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잘하는 것 같지도 않고 세상은 점점 나빠만 지고 그 회사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는 거죠. 이런 상황을 다룬다는 측면에서 이 시기를 배트맨 2년 차로 잡은 것이 영화에서 굉장히 흥미롭고요. 인물들 간에 우리가 알고 있는 배트맨과의 어떤 다른 인물 캐릭터들과의 관계도 2년 차이기 때문에 제대로 이게 뭐라고 그럴까요? 정착이 안 됐어요. 예를 들어서 그 경찰청장으로 나오는 고든하고 배트맨의 어떤 관계가 영화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영화에서는 고든조차도 초창기이기 때문에 경찰청장이 아니고 경위예요. 네. 그리고 두 사람도 만난 지가 2년도 안 돼가지고 그리고 항상 일 때문에 만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완벽하게 믿을 수가 없어요. 이 경계한 단계군요. 네. 근데 또 상대한테 의존하잖아요. 맞아요. 이런 식으로 영화 속에서 모든 인물들의 관계가 이미 숙성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변화무쌍하겠죠. 거기서 상당수의 이야기들이 파생이 됩니다. 네, 또 짝꿍인 조이 크라비츠, 캐드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캐드먼은 과연 훌륭했는지, 네. 이 영화에서 꼭 필요했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이 네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한다면 이 조이 크라비츠 자체 일단 저도 역시 굉장히 인상적인 그런 멋진 연기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캐드먼을 역대까지 우리 연기했던 배우들을 생각하면 앤 해서웨이가 떠오르고 할리베리가 있었고요. 네. 또 미셸 파이퍼가 있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셋 중에 베스트는 미셸 파이퍼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미셸 파이퍼는 뭐라고 할까요? 완성된 형태로서의 캐드먼이에요. 근데 이 영화 속에서 캐드먼은 영화 속에서 캐드먼이라는 말 자체가 안 나옵니다. 아. 그러니까 캐드먼이 캐드먼 되기 직전의 시기 혹은 막 시작해서 활약하기 시작할 때의 시기거든요. 셀리나 카일이군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 영화 자체를 만약에 캐드먼을 중심으로 설명하면 영화의 제목이 캐드먼 비긴스예요.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지 못했던 역시 그 배트맨 설정하고 비슷하게 캐드먼의 초기를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흥미로운데 그 역할을 말씀해 주신 그 조이 크라비츠가 굉장히 잘했고요. 또 한 가지는 영화 속에서 이 배역이 왜 그렇게까지 중요한가 하면 초반에 배트맨이 믿었던 세계관이 무너지는 계기가 캐드먼 때문입니다. 조이 크라비츠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초반에 자기가 믿었을 때는 선은 이거고 악은 이거라고 확고하게 이분법적으로 믿는데 이 조이 크라비츠가 연기한 이 캐드먼 캐릭터를 보면서 이 세계가 흔들려요. 이 양면적인 세계가. 거기다가 두 사람 사이에는 일종의 로맨스적인 관계도 영화 속에 초반에 등장하는 것 같고 이런 여러 가지 것 때문에 배트맨의 세계에 사실상 균열을 갖고 오는 가장 결정적인 초반의 인물이다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하고 둘 사이에서의 관계에서도 중요하죠. 그리고 이 영화의 라스트 씬을 보시면 캐드먼이 왜 등장하는지를 아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생방을 주방에서, 생방을 안방에서, 생방을 내 방에서, BTV 에어에서. 네, 이제는 메인 빌런인데요. 네. 배트맨 시리즈의 수많은 악당 가운데 왜 하필이면 리들러를 메인 빌런으로 설정했을까요? 일단 수많은 악당들 중에서 제일 유명한 거는 조커인데 조커는 이 영화에 나오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래요? 너무 과소비를 했거든요. 최근에 맞아요. 조커라는 단독적인 영화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다크나이트 3부작에서 물론 2부에 나오긴 했습니다만 가장 유명한 히스레저의 조커를 안 떠올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조커가 아닌 다른 캐릭터를 등장시키는 게
아마 필수적이었을 것이다라고 먼저 수축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영화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사한 2년차 정도이기 때문에 직장인으로 본다면 사실상 이 브루스 웨인 그리고 배트맨의 성장담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할 때 성장이라는 것은 결국 어떻게 오는가를 생각하면 끊임없이 자기한테 뭘 물어봐야 되잖아요. 혹은 외부의 물음에 대해서 대답해야 되잖아요. 그런 어떤 자연스러운 성장담의 스토리 플롯을 리들러를 가져옴으로 인해서 리들러는 계속 수수께끼를 내거나 질문하는 캐릭터란 말이에요. 아, 성장하기에 제격이네요. 그렇죠. 그 질문을 계속 들으면서 처음에는 사건을 풀기 위해서 대답을 하다가 이 질문이 점점 자기랑 관련된 핵심적인 질문으로 가게 되니까 이 질문의 대답을 어떻게 하느냐, 혹은 이 질문에 대답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하는 그런 선택들 같은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배트맨에 집중하는 영화로서 리들러는 사실 메인 빌런으로서 굉장히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죠. 아, 또 궁금한 게 네. 이 제임스 고든의 파트너로 나오는 베리 키오건이나 네. 콜린 페렐 같은 경우에도 되게 쟁쟁한 배우들인데 네. 이 영화에서 비중은 크지 않은가요? 뭐로 나온다라고 말하는 순간 스포일러가 됩니다. 너무 궁금하네요. 네, 말할 수가 없고요. 네. 다만 베리 키오건은 영화에서 그렇게 많이 안 등장하고 결정적으로 한 장면에 등장하는데, 그 한 장면을 보시면서도 베리 키오건인지 모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베리 키오건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영화의 엔딩 크레딧 다 끝나고 나면 이 영화는 쿠키가 없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딩 크레딧에 한번, 그러니까 배역 이름하고 배우 이름이 나오잖아요. 베리 키오건이 어떤 배역으로 나오는지를 보시면 라고 느끼실 수 있는 게 있고, 이게 3부작으로 지금 현재 짜여져 있잖아요. 만약에 2편, 4편이 나온다면 베리 키오건이 더 중요한 역할을 차후의 속편에서 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콜린 페럴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콜린 페럴은 이 영화에서 주연급인데 영화를 다 보고 나서도 콜린 페럴이 나왔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 분장을 너무 잘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요. 네. 네네. 바로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최근에 하우스 오브 구찌라는 영화가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 자레드 레토가 나왔는데 네. 그 영화 잘 보고 나서 자레드 레토가 너무 중요한 그런 주연급인데 자레드 레토가 나왔어?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손해 얼굴이군요. 네, 마찬가지로 배우의 연기력도 있고 뭐 특수 분장도 있고 해서 과연 콜린 페럴이 어떤 역으로 나오는지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두 사람 다 제 생각엔 단언컨대 2부와 3부에서 훨씬 더 중요한 역할로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편이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자, 7번째 질문입니다. 멜 리브스 감독이 이번 영화를 탐정 영화라고 표현을 했어요. 네. 근데 슈퍼 히어로 영화에서 굳이 탐정 스토리가 좋은 질문이에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전에도 저희가 바로 직전 영상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네. 우리가 이제 마블과 DC가 있다고 할 때 DC 자체가 우리가 DC라고 하지만 이게 정확하게 뭐의 약자인지 모를 수도 있잖아요. 네. 이게 디텍티브 코믹스의 준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탐정 만화라는 뜻이잖아요. DC의 본산 자체가 원래 탐정 만화를 만드는 그런 만화 출판사였다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30년대에 처음 배트맨 캐릭터가 나올 때도 여러 탐정들이 있는데 그 탐정 캐릭터 중에 하나로 배트맨을 등장시킨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배트맨은 처음부터 탐정이었다. 네. 그렇게 얘기한다면 이 영화 속에서 배트맨을 탐정 영화로 만든다는 건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선택 중에 하나처럼 보이니까 이상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영화 배트맨이 처음 나온 게 30년대고 이제 그 바로 이어서 이제 40년대가 되는데, 40년대는 필름 누아르의 시대란 말이에요. 미국에서 이제 약간 장르적으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보통 범죄 영화 중에서도 약간 어둡게 무슨 팜파탈이라든지 무슨 탐정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고 등등 일련의 이런 장르 영화를 필름 누아르라고 하잖아요. 이번 영화가 그렇습니다. 굳이 얘기하면 이번 영화는 탐정 영화적인 성격도 있고, 네. 영화 자체가 시각적으로도 필름 누아르적인 특성이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탐정 영화다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밀을 캐어 들어가는데 알고 보니까 이 비밀이 이놈에 관한 비밀이 아니라 나에 관한 비밀이었던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도 이 탐정 영화에서 이 공수가 바뀌는 순간에 굉장히 흥미로운 순간이 있고요. 또 그다음에 시각적으로나 장르적으로도 그런 부분하고도 연결이 있는 그런 설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다음 질문입니다. 네. 아까 OX 퀴즈에서도 액션의 비중이 크지 않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이 탐정 영화로서의 액션 어떤 시각에서 봐야 될까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 영화의 액션이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들이 있어요. 네. 보고 나면 아마 잊혀지지 않을 정도로. 근데 이 영화의 굉장히 인상적인 대사 중에 하나가 공포는 도구다, 이런 대사가 있어요. 근데 정말로 그래요. 배트맨 스스로가 자기 캐릭터가 완성된 것 중에 하나가 어려서부터 예를 들면 배트맨 비긴스를 보면 무슨 박쥐에 대한 공포가 있다거나 부모가 죽은 것에 대한 공포가 있다거나 그래서 네. 사실은 공포로 만들어진 캐릭터인데 남에게 배트맨이 다가가서 해결하려고 할 때도 자기가 주는 위압감이나 이런 걸로 상대들한테 공포를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일종의 심볼이죠. 그렇죠. 근데 그런 걸 통해서 이 적들을 완전히 위압하려고 하는데 액션에서 그걸 철저하게 이 영화에서는 구사를 했어요. 예를 들면 배트맨이 등장할 때 갑자기 확 뛰어들어 상대를 막 해치우지 않고요. 항상 등장할 때까지 시간을 줘요. 예를 들어서 배트카가 나와도
배트카가 저 멀리서 보면 사람들이 다 배트맨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배트카가 시동을 일부러 부릉부릉 하면서 아주 굉장히 요란하게 달려오지 않은 채로 계속 시동을 걸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쪽에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악당 입장에서는. 배트맨이 배트카를 몰고 온다는 게 너무 무서울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공포의 그 예열을 최대한 강조한다고 그럴까? 그 다음에 배트맨이 나올 때 막 뛰어오지 않고요. 천천히 이 무거운 중장비를 입은 상태로 투벅투벅 천천히 걸어오는데 어둠 속에서 나타나는 순간 배트맨이 주는 또 배트수트 자체가 또 굉장한 또 중장비잖아요. 그런 느낌이 주는 압도적인 느낌이 있는데 그런 것을 시각적으로 굉장히 잘 묘사를 했다. 이런 이유는 배트맨이 자기 스스로도 공포의 캐릭터이기도 하지만 공포를 남에게 주는 것으로서 자기 위력을 배가시키려고 하는 그런 캐릭터다라는 걸 시각적으로 보여주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영화 속의 배트맨은 사실상 DIY예요. 자기가 다 직접 만들어요. 배트수트도 만들고 뭐 가면도 만들고 해서 가만 보시면 이 제작진이 정말 신경 썼다는 게 보이는데 이 배트맨 가면에도 예를 들면 그런 무슨 실기스 같은 게 있어요. 아,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이걸 자기가 만든 가면을 가지고 싸우다 보면 적들이 치고 하면 여기다 이렇게 무슨 상처가 나잖아요. 2년 동안. 스크래치 같은 게. 네. 그런 것들을 배트수트나 배트맨의 가면에도 표현을 했어요. 이럴 정도로 굉장히 사실적인 액션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최근 DC 확장 유니버스로 나온 네. 배트맨 대 슈퍼맨이나 네. 아니면 저스티스 리그 이런 영화에서 나왔던 그 배트맨과 달리 독립된 스토리로 나왔던 게 혹시 신의 한 수였나요? 이게 뭐 새로운 그 슈퍼히어로 영화들의 경향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DC만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근데 이 영화가 어떻게 기획됐을까를 생각할 때 예를 들면 가장 힘을 얻었던 건 전 조커가 아닌가 싶어요. 조커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논리로 이 솔로 무비로 따로 나와서 그렇죠. 굉장한 성공을 거두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한 배트맨 측의 대답처럼 느껴지는 영화가 더 배트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첫 번째는. 또 한 가지는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팀을 이뤄서 만드는 마블이나 DC 영화도 우리가 좋아하잖아요. 저스티스 리그든 아니면 어벤져스든.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처음부터 이런 세계관 속에서 캐릭터를 하나하나 등장시킨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뭐라고 그럴까요? 자기가 갖고 있는 슈퍼파워의 준위가 안 맞아요. 예를 들어서 슈퍼맨하고 배트맨하고 싸운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돈 많은 일반인과 슈퍼맨이죠. 네, 슈퍼맨하고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무슨 타노스하고 예를 들어서 블랙 위도우하고 싸운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대비 안 되죠. 그러면 일단 기본적인 전제가 안 맞잖아요. 그걸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여러 슈퍼 히어로들이 나오면 그 사이에서 갈등도 주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 영화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배트맨이 누구랑 싸우느냐가 아니라 배트맨이 자기 자신과 싸우는 내면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배트맨의 내면 속으로 들어가는데 옆에 슈퍼맨도 나오게 되고 원더우먼도 나오게 되고 이러면 굉장히 방해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 이야기의 목적은 솔로 무비로서 더 정확하고 훨씬 더 들어맞는 그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DC 이후로부터 떨어져서 아예 그냥 독립된 방식으로 그렇게 배트맨의 어떤 줄기 속에서 영화가 나오는 것이 훨씬 더 좋겠죠. 네, 또 철학적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예고편에도 보면은 I'm vengeance라고 복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네. 복수와 정의 사이에서 배트맨이 또 갈등을 하죠. 그렇죠. 이것은 뭐 이제 배트맨 시리즈의 어떤 고유한 설정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아주 간단히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영화의 전반부에서의 배트맨은 자기가 복수를 하는 것은 사적인 복수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가 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공적인 정의잖아요. 자신이 행동하는 사적인 복수와 자기가 원하는 공적인 정의가 사실은 같은 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갈등이 덜하죠. 그냥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복수하는 게 곧 정의를 실현하는 길이니까. 근데 중반부에 나오면 그렇지 않아. 이 두 사이에 이반이 생기기 시작하고 이 사적 복수와 공적인 정의 사이에서 충돌이 생긴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이 영화의 가장 흥미로운, 가장 깊은 지점들이 후반부에 집중적으로 펼쳐지는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배트맨은 어린 시절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죽었을 때 그것을 무기력하게 보기만 하고 그것이 일생 최고의 트라우마가 됐단 말이에요. 그게 배트맨이 되는데 결정적인 작용을 한 인물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사실은 그 당시의 어둠을 몰아내고 범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정의의 편에서 복수를 하는 거잖아요. 밤거리마다 나와서 이 범죄자들을 응징하니까. 다른 한편으로는 이 마음속으로는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건가 하면 자기 부모한테 부모가 죽었을 때 자기가 느꼈던 무력감, 그때 부모를 죽였던 범죄자에 대한 끓어오르는 분노 이런 것들을 사실은 밤거리의 범죄자들을 응징함으로써 자기 어떤 무력감이나 그런 분노 같은 것을 상쇄시키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밤거리마다 나와서 배트맨이 범죄자들을 응징할 때 이 사람은 오래전 자기 한 10살 무렵에 그날로 돌아가서 그 일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약간 시지프스의 시나 비슷하기도 하죠. 그래서 굉장히 불행한 캐릭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다가 이 인물이 과연 어떻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느냐가
이 영화 후반부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과제가 됩니다. 정의와 복수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여기에 또 힌트가 될 수 있는 게 예고편에 나오는 내 아버지의 죄가 적힌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제 후반부에 중요해서 스포일러가 되니까 그냥 이 영화를 볼 때 이런 시각으로 보시면 굉장히 흥미롭게 또 다르게 혹은 깊게 보실 수 있다라고 하나의 팁을 드린다면 이 영화에 등장인물들이 꽤 많은데요. 이 영화에 고아들이 몇 명이 등장하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 생각에는 중요 캐릭터 중에 고아가 4명이 등장합니다. 4명씩이나? 사실상 이 영화는 4명의 고아에 관한 이야기처럼 저한테는 보이거든요. 네. 그랬을 때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한 명 4명의 고아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재구성하시거나 그렇게 한번 이 영화를 따라가 보시면 영화가 굉장히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평론가님의 개인적인 감상도 궁금해요. 176분이나 되는 영화를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지루하지 않았나요? 저는 전혀 안 지루했습니다. 전혀? 네, 저는 재밌었는데요. 모든 사람에게 전혀 안 지루할까? 그건 아닐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영화에 대해서 뭘 기대하느냐의 문제일 수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마블 영화의 어벤져스 시리즈를 생각하시고 이 영화를 보신다면 지루할 수 있다? 그런 걸 기대하시고 그런 걸 원하시는 분이라면 지루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트맨의 내면이고 배트맨이라는 캐릭터를 스터디하는 거예요. 캐릭터 스터디가 제일 중요한 영화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슈퍼히어로 영화에서 흔히 보기가 어려웠던 굉장히 무겁고 어둡지만 어떤 깊게 어떤 주제를 파고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에 진진함이 있는 무엇보다도 배트맨이 굉장히 생생한 그런 이야기로 즐길 수가 있겠죠. 거기다가 탐정 영화로서 추리하는 재미도 있겠죠? 그걸 먼저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또 그런 걸 약간 걱정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영화에서 리들러가 수수께끼를 내고 네. 배트맨이 마치고 하는 과정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핏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나이프스 아웃 같은 네. 그런 어떤 추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영화에서는 관객도 막 머리 아프게 막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 왜냐하면 이 영화에서 리들러가 내는 퀴즈는 그런 어떤 기발함을 가지고 퀴즈를 내는 게 아니고요. 이 거대한 세계 속에서 이 사람들을 깨달아서 어떤 걸로 자기가 몰아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퀴즈를 내는 거기 때문에 심지어는 퀴즈가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자, 벌써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이 영화 더 배트맨에서의 브루스 웨인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어떨까요? 당연히 슈퍼히어로니까 영웅적인 활약을 하죠. 근데 이 영화 속에서의 배트맨은 영웅적인 행위의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웅적인 행위의 맥락이 중요한 히어로다. 이렇게 일단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무슨 얘기인지는 영화를 보시고 나면 아마 아실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슈퍼히어로는 당연히 엘리티즘적인 세계관을 깔 수밖에 없잖아요. 슈퍼히어로 영화를 우리가 왜 봐요? 보통 사람보다 훨씬 더 뛰어난 뭔가를 보여주니까. 선망감도 있고. 네, 그거를 뭐 시각적으로나 내용으로나 즐기려고 보는 건데 네. 이 영화에서의 배트맨은 틀림없이 슈퍼히어로에서의 어떤 그런 활약을 함에도 불구하고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이 영화의 배트맨은 사실상 슈퍼히어로로서 보통 사람의 중요성을 가장 잘 이해하고 알고 있는 슈퍼히어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가 익명이라는 모티브인 것 같거든요. 익명. 네, 익명이라는 것을 한번 머릿속에 떠올리시면서 역시 이야기를 받아보려 보시면 굉장히 재밌는 아주 깊게 영화가 잘 짜여져 있다는 것을 눈치채실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극장에서 더 배트맨을 보시기 전에 BTV에서 미리 나온 7편의 시리즈를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파이크 타임! 파이어!